안녕하세요. 뉴파인 이촌 중고등관의 이상준 부원장입니다. 오늘은 보성요고 2023 여름학기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성요고 1학년 내신 대비 수학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수학 커리큘럼 및 2학기 일정과 수학 프로그램, 특강 프로그램, 시험 일정, 시험 상세 내용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성요고 계열별 수학 커리큘럼인데요. 먼저 문과 친구들의 1, 2, 3학년 커리큘럼을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과에 비해서 커리큘럼이 꽤나 가볍습니다. 보시면 1학년 때 4단위씩 하여 수학 상하가 마무리가 될 거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2 과정밖에 없기 때문에 수학으로서는 한 학기의 수원, 그 다음 두 번째 학기에 수학 2라는 한 가지 영역씩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은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크진 않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일부 학교들은 3학년에 있는 확률과 통계가 2학년에 1년짜리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꽤 있는데요. 우리 보성요고 친구들은 3학년 1학기에 이제 확률 통계를 진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 2, 3학년 전체 수학 흐름에는 크게 부담되는 커리큘럼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엔 선택은 가능하지만 거의 필수라고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과 친구들은 수시를 비롯하여 정시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확통은 필수적인 요소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1, 2, 3학년에 대한 수학 부담감은 낮지만 3학년 때는 결국 확통과 그리고 또 하나 뭐 추가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경제수학 요거는 과에 따라서 이제 선택의 이제 유불리나 또는 선택의 뭐 폭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때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수학 선생님들 또는 이제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성요고 이과 친구들인데요. 보성요고 이과 친구들은 아까 문과 친구들에 비해서 표가 조금 더 이제 과목들이 더 들어가 있는 걸 느끼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부담되는 커리큘럼은 아니고요. 먼저 1학년 때 수학 상하 4단위씩 진행했고요. 2학기에 이제 수학 하 4단위죠. 그런데 2학년에 보시면 수학 1, 2 과목이 한 학기씩 진행이 되는데 아래쪽 표에 이제 기하가 2단위 그러니까 1학기가 2단이고요. 2학기가 2단위씩 해서 1년짜리 커리큘럼입니다. 그런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하 같은 경우에는 예전 기하와 벡터 때보다 굉장히 내용 자체가 가벼워졌고 동시에 문항 자체에 대한 난이도도 좀 낮아진 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하는 타 수학 과목 미적분에 비해서 이제 학습에 대한 부담도는 좀 낮고요. 게다가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서 대략적으로 32%니까 1, 2, 3등급 그리고 4등급의 초반 학생들까지는 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학습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다. 그러면 기하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과목들이 있냐면 이제 제2외국어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담도 어문학 계열보다는 기하 과목이 조금 더 공부하기가 편하지 않나. 기하 뉴파임에서 담당자로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친구들을 경험을 해보더라도 크게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학년 때 수학 1과 기하가 붙고 수학 2가 기하가 붙지만 결국엔 수학 1, 2에 대한 뭐 과정의 핵심 좀 치중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들어갔을 때는 미적분이 필수 과목으로 선택이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과목에 대한 수학에 대한 이제 한 과목이지만 얘기 들으셨겠지만 수학 1, 2보다 미적분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수가탐이라고 해서 각 학교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통 이과 친구들은 수가탐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성요고가 저희가 이렇게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이번 23년도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보성요고에서 타 학교 여름방학과 굉장히 기간 차이가 큽니다. 여기 보시면 7월 16일 쭉 해서 개학을 24일에 하죠. 그러니까 방학이 일주일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학습 양으로 보면 일주일밖에 방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검은 부분이 전부 다 다른 학교들의 방학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오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을 그 시점에 우리 보성여고 친구들은 개학을 하고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행이라던가 추가적인 학습, 수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는 개인적인 학습량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조금 더 보성 요구에 대해서 탄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이는 이래요. 타학교 중간고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10월달, 그러니까 10월 5일에 평균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보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시작이 8월 말이에요. 8월 30일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근 5주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중간고사 시작 기간이.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성여고 친구들은 타 학교 친구들과 섞여서 실질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가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다행히 뉴파인 이총과는 보성여고 친구들만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비를 철저하게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단 이제 요 전체 2학기 일정을 봤을 때는 방학식이 7월 14일, 개학식이 7월 24일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9일밖에 진행을 하지 않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텀도 짧고요. 그리고 방학식 같은 경우에 또 타 학교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이죠. 12월 말에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1월 초에 하는 학교도 있는데 방학식이 1월 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이 너무 짧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텀도 너무 짧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대비시킬까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여름방학이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 시점은 그래도 꽤나 비슷한 편이고, 동시에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뉴파인 관에서는, 이총관에서는 바로 시험이 끝나자마자 개강을 시켜서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월금반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바로 시작을 해서 2학기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합반이라고 해서 우리 여고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레드반, 블루반, 그리고 내신 집중 프로젝트 반 해서 전체 프로그램에서 3개의 우리 친구들의 이제 수학 이해도 그리고 수행 정도에 따라서 레벨별 분류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업에 따른 결과물은 방학 동안에 진행되거나 학기 중에 진행되는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테스트에 대한 이렇게 간단한 결과와 그리고 동시에 응시했던 친구들의 평균 점수, 동시에 그리고 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과제 수행 정도나 수업 학습 태도에 관련된 걸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날 매번 체크를 해서 어머님들과 학생들에게 이제 전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머님들도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필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거는 보성여고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보성여고는 주중 기준으로는 딱 일주일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데이 특강이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에서 4시, 4시간 동안 매번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의 수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이유를 좀 안내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경우의 수는 수학하 영역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시된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파트긴 해요. 그러니까 제일 뒷단원이면서, 그러니까 쉬워서 아니면 학생들이 뭐 굉장히 적은 공부로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수학하 영역에서 가장 뒷단원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름방학이 한 달이 되는 학교조차도 경우의 수를 제대로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성여고 친구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방학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더더욱이 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는 딱 5일 정도의 시점 동안 경우의 수 마스터 특강을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되면 2학기에 대한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됐을 때 경우의 수에 대한 부담이 많이 경감이 되겠죠. 그러면 앞부분부터 시작되는 집합 명제 함수 파트까지가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내는 이렇게 월화수목금이 딱 일주일이죠. 이렇게 5번에 대한 수업 특강이 붙고요. 그 다음에 저녁 타임은 정규 수업이 월금반으로
이제 보성 요고 친구들을 비롯해서 다른 요고 친구들이 레벨별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보성 요고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시험 방학이 끝난 시점부터는 이제 보성 요고 전문반으로 해서 보성 요고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내신 집중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은 자습실이 계속해서 오픈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러 와서 좀 학습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필수 강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님 모의고사라고 해서 저희가 방학 동안에 학생들의 학습 소화도를 체크하는 큰 시험 2번 1차, 2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성요고 친구들은 1차 같은 경우에는 방학 막바지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개학을 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2번 다 진행을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7월 31일이 연합반으로 진행되는 월금반의 마지막 테스트가 될 거고요. 그거 이후에 8월 시작되면서부터는 우리 보성요고 친구들은 보성요고 전문반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집중적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4주 동안 집중 내신 기간을 통해서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까 성적표와 다르게 좀 더 자세하게 난이도를 비롯해서 정오표와 그리고 각 문항별 정답률까지 해서 어머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모의 중간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과 이제 동일한 시험지를 치른 반들끼리의 이렇게 경쟁되는 부분까지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이제 성적표가 안내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님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내신 대비 진행을 할 때 보는 이제 시험들은 전부 다 저희가 정오표를 꼼꼼하게 문항별 분석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서 미흡한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취약 유형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학생 상담 및 추가 개별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방학이 타 학교들에 비해서 보성 요구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2학기라는 그 시즌은 방학이 끝난 즉 개학을 했을 때부터 2학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2학기의 시작은 기말고사 즉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2학기의 출발이다. 지금부터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도약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함께 뛰면서 열심히 지도해서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성요고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안내드린 유파인 이촌특별관의 이상준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